네, 2021년 10월 10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25번째. 민주당발 시나리오, 6.29 시나리오가 준비되는 건 아니냐. 이재명은 구속하고 이낙연은 회피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민주당이 만드는 것 아니냐. 이유는 민주당 게이트가 이제는 민주당 정치격변의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하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51.4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누적 득표율 50.29%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겨서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만 쭉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목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 판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하고 그 처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준 권력이 행사할 겁니다. 쭉 그렇고 그런 내용인데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 지난 30년간 이재명은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 정치 세력, 온갖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국민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 대한민국 검찰, 경찰, 국정원이 100% 부패 덩어리였나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상과 이성 한 건 다 읽지도 않고 뛰쳐나오던 그 엉터리 대학 운동권들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100% 나쁜 짓만 했습니까? 참, 진짜 한심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 망치는 걸로만 갔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난 3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까? 요따위 속 좁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로 못 보는 겁니다. 외눈박이란 얘기입니다. 언제 이러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을 하라는 임무를 맡깁니까? 아전인수도 지속한 거죠. 불로소득 없애야 되나요? 이것도 정말 착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금융소득을 올리자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 가장 먼저 떠올리면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으로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더 이상 국가 성장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돈놀이라고 하는 금융소득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가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도 버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로 버는 거. 네, 보험 같은 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일으켜야 되죠. 근데 세상 못 따라가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불로소득.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은 근로할 수 없으니까 불로소득인 어떤 임대소득으로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걸 다 먹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주 소견이 좁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 그랬습니다. 에너지 전환? 이거 탈핵 정책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 인도, 유럽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데 아직은 원전이 있어 그럽니다. 근데 무슨 이게 덜 떨어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이, 하도 가짜나서 넘어갈랍니다.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루즈벨트가 좌파다. 진보적인 사람은 맞죠. 하버드를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대공황을 이겨낸 게 그 좌파적인 정책입니까? 케언즈의 이름을 동원한 건데, 거시경제 이름을 동원한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세계 지도를 바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참전을 했던 사람인데,
미국의 좌파하고 대한민국의 빨갱이하고 같다고 보면 착각이에요. 차라리 북한의 김정은한테 배우겠다고 하는 게 더 솔직한 말일 수도 있겠다. 경제 민생에 파란불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빠진 사람인 거란 겁니다. 자, 빨간색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지금 빨간색으로 갔던 북한의 경제가 어떻고, 빨간색으로 갔던 쿠바의 경제가 어떻고, 빨간색으로 갔던 소련이 지금 존재하는지, 동유럽 공산국가가 존재하는지, 지금 중국이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한번 보란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는 파란색으로 갔는데 70년을 달려온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민주국가가 됐다는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택한 게 그 반대의 길을 간 나라와 아주 다른 결과를 낳았는데 빨간색, 파란색이 무슨 상관이냐고? 대한민국 기본 노선은 자유민주주의 시민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이걸 부정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차라리 김정은 정책이라고 그러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 말 속에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 바로 이재명을 숙주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학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요, 그 당시에는 흑수저가 분명한 이재명 씨에게 대학 4년을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그에게 사법시험에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조자랑 헝칼 쓰듯이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준 나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가 그렇게 엉터리라고요?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엉터리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이 엉터리라고요?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엉터리라고요? 저도 불만족한 부분은 많지만 대한민국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조세도 그렇고 잘하는 면이 있습니다. 뭘 다 고친다는 거예요. 이걸 다 거론한다는 거는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진짜 주사파 숨어있는 거 좌파의 숙주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손시림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왜 이런 소견밖에 못 갔죠?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노후를 살 수 있는 불로소득을 허용해야 되는데 왜 무조건 부정한 불로소득이 아니면 허용을 해줘야죠. 왜 이렇게 가죠? 이거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네, 이 백번밀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김구 선생이 백번밀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이 글은 기억나고요. 김구 선생 대단한 분으로 보는 분들 많습니다. 네, 대단한 면은 있습니다. 일제와 싸우려고 했고 그런 의지를 보였고, 그러나 그분의 정치 철학을 쭉 들어가 보면은 좀 상당히 기대 이해합니다. 그만한 공부를 하지 못했고 탁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끝까지 그걸 유지해줬고 어떤 일제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숭상을 할 뿐이지, 그 이후에 벌어진, 해방 이후에 벌어지는 혹독한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부족한 지도자이죠. 결국은 김일성한테 쏘가서 남북연석회의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좌파들이 이 민족주의자인 김구를 공산주의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용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김구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마구마구 숭상하겠다. 이게 바로 좌파의 논리인데 거기 따라가네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참나, 이게 뭐예요? 이게. 2차 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세계 시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만이 했습니까? 박정희의 힘이지. 이승만의 힘이지.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국립묘지에 가더라도 이승만 묘지만은 절대로 못 가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이재명의 소견입니다. 박정희, 이승만을 철저히 부정하고 싶은 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한 거는 국민으로 돌려버리고. 이러면서 이런 소견으로 무슨 대한민국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랬네. 문제는 리더입니다. 바로 당신이 문제야.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억강부유라고 하는 건데, 화천동인의 화천대유에 뭐 그런 거 할 때 그런 얘기 이재명 씨 많이 하대. 왜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억누릅니까? 정의의 강자면 더 키워줘야지. 약자라고 무조건 도와주나요? 잘못된 약자는 제거해버려야지. 그건 나중에 사회를 부패하게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변 강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쭉 이 양반 수락문 보게 되면 북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에 대해서 너 까불지마 하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군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 기득권과의 최고 대처입니다. 기득권은요, 이재명 당신이에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 당신이라고. 어따 대고 진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경기도가 뭐가 민생정책을, 부동산 투기를 일으켰지. 참나, 뭐 논할 필요가 없는 사람. 토건 세력과의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려 뽑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잡아놓아야 됩니다. 이재명. 개발이익의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거 원가 다 공개하면요, 건설회사 망해요. 우리 건설회사도 좀 먹고 살아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부동산 아파트 안 지니까 경제 확 죽습니다. 그리고 집값만 올라가고.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 면만 보지 마십시오. 개발 이익을 어떻게 완전 국민 환원합니까? 이게 공산주의지. 건설한 사람도 먹고 사는 게 있어야죠. 너무 심한 부정부패가 안 되는 거지.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동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들어간 것을 근절하겠습니다. 근절해요. 유동규 손에 간 거, 김반부 손에 간 거, 남욱, 정영학 손에 간 거, 정창규 손에 간 거, 그리고 앞으로 수사에서 만약에 이재명이한테 간 거 있으면 소환하십시오. 다 끌어드십시오. 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국민 일꾼 중에 어떠한 자들이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깨끗하다. 예. 성남시 깨끗하게 했는지 증명해 주기 바라고요. 김구 선생의 일념,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 문 대통령의 마음으로 정치하겠다. 절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거론하지 못하죠.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한번 넣어보지. 그분들도 장점이 있는데. 이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이낙연 씨가 졌죠. 근데 이 양반은 자기 국회의원직 종로구에 있던 거 내놓고 분투했습니다. 이재명 씨 계속 압도적인 1위였고 1위일 거라 그랬는데 끝까지 경기도지사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본선에 가게 되면 내놓아야 될 건데 왜 이걸 쥐고 했을까요? 대장동 게이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부글부글 하던 게 터져나왔으니까. 자신이 지사로 있어야 인사권을 유지하고 그래야 성남시 공무원하고 성남 도계공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양심선언하거나 어떤 전환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재명은 갑쟁입니다. 김정은이나 이런 자들하고 맞짱 못 떠요. 그러나 이제 대선이 본격화돼서 국힘당 후보하고 경쟁하게 되면은 성남 공무원이나 성남 도계공 직원들이 양심선언 못 막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특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보는 눈이 있으니 이재명 구속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가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분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인정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는 1000배의 이익을 받게 됐는데 그걸 최종 결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재명 씨가 대장동 게이트에서 벗어납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뭐 이상한 좌파들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바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재명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국민도 분명히 보는 눈이 있고요. 국민의 눈이 어떤지 설명해 드릴까요?
이번 서울에서 이재명 씨가 이겼는데 대의원 권리당원, 민주당 핵심들이 투표하는 것에서는 이재명이 51%, 이낙연이 36%였지만 일반 당원과 당원이 아닌 국민이 창의한 3차 슈퍼위크에서는 이재명은 28%밖에 못 얻고 이낙연이 62%를 얻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주당 자기네끼리 경선에서는 이재명이 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선에 가게 되면 이재명은 참패할 수 있다. 이건 민주당의 합리적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돌풍은 찻잔 속에 회오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에 이 회오리마저 약해질 겁니다. 만약 그가 우리 검찰이나 또 특검이 만들어지다면 제대로 하면 이재명 구속이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어떤 꼴이 됩니까? 분명히 민주당 엘리트는 고민할 거고 또 본선에 나가 참패를 하면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떤 처지가 될지 고민을 할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선거하고 석 달 뒤군요. 6월 달에 지방선거하게 되죠. 그때 민주당은 또 참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세를 몰아갖고 새 대통령 정권은 대장동 계획 같은 지방비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겁니다. 수사할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 당선되자마자 지방비리를 성남 게이트를 터뜨려갖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민주당에 질비한 정치구단들이 모르겠습니까? 저도 보고 있는데. 대장동 게이트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적폐 수사가 본격화하면 민주당은요. 정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당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선 직전까지. 그리고 그게 정계 개판이 되는 거죠. 그 분당 때문에 민주당은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 민주당 게이트를 빠져나가지 못해. 이재명을 띄어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후보로 확정지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으니까 분당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특검이 나온다면 더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 나오기 전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987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6.29 선언 같은 걸 하는 게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세력들이 이재명이야 나가든 말든 구속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이 후보를 내세워서 하나의 그 대선 이후에 민주당 결집점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민주당이 호남당으로 쫄아드는 걸 막아보는 거죠. 호남당으로 쫄아드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저는 이낙연 씨를 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는요, 민주당 경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못 나갑니다. 왜냐? 우리나라 법 중에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그 중에 57조 2항을 세칭 이인재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인재 씨가 경선에서 패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후보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걸 막기 위해서 57의 2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인재 조항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낙연 씨는 민주당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배제해. 안 되죠. 또 이낙연 내세우면 호남당이 되니까. 그래서 빼버리고 비호남 인물을 민주당에서 분당하는 사람들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든 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거나 아니면 무소속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를 내서 이재명 민주당 창패 이후에 정계 개편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발 6.29를 민주주의에서 하는 거죠. 지난 10월 5일 날 청와대가 이재명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는 검찰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거를 모른 척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6.29 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9 선에 대해서는 요태우 씨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한은 전두환이 한 겁니다. 이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터졌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전두환 작품이라는 거는 제가 월간조선에 있던 아주 어린 기자 시절에 김성익 씨가 이 장문의 기사를 쓰는 걸 지켜봤고 그걸 편집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79년도 10월 1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고 유신 정권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2 사태로 신군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박정희 승계를 주장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이듬해 서울의 봄 민주화 세력이 일어나고 5.18 광주가 터졌을 때 신군부는 이걸 억누르고 그리고 그 세력은 유신헌법에 따라서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헌법을 개정합니다. 7년 단위의 헌법을 만들어서
유신헌법과 조금 다른 새로운 헌법으로 간접선거로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죠. 그리고 상당히 강력한 정치를 하면서 물가 안정을 이루고 3조 호황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냅니다. 마이너스로 갔던 걸.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어떤 국민 일치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박정희 시대 때 이룬 경제 성장으로 국민들이 많이 정치 의식이 깼기 때문에 1985년도에 6.25 전쟁 이후 최초로 구로 동맹 파업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 이전에는 대구, 폭동, 부산 파업 그래서 동맹 파업이 많았는데 85년도에 6.25 전쟁 이후로 최초의 파업이 일어나고 결국은 87년 1월 달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박정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 치사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걸 동아일보가 특정 보도하면서 시위가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그때 나왔던 게 직선제로 호헌 철배.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을 뽑자. 독재 타도 이거였는데 거기에 맞서 전두환이 4월 13일 날 50 헌법을 그대로 간다라는 4.13 호헌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시위가 일어나죠. 연세대학교 중심으로 많이 시위가 컸었는데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의 이한열 군이 최루탄을 맞아서 중태에 빠집니다. 이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세브란스에 몰려가서 그날 마른 번개가 떨어졌는데 청와대에 떨어지라고 막 고함을 질렀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장축충행관에서 노태우 씨를 민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합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큰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8일 단위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6월 19일 날 군에서는 출동을 준비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때 민병던 특전사령관이 반대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일종의 쇼였죠. 그리고 6월 29일 날 노태우 씨가 민정당 후보인 노태우 씨가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는 6.29 선언을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직선제를 하기 위한 9차 헌법 개헌을 하고 5년 단위면 지금 60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 12월 달에 일로 상경이 붙었는데 그렇게 민주화를 외쳤던 DJ 와이스는 떨어지고 노태우 씨가 당선되죠. 6.29 선언부터 12월 달 선거까지 6개월 사이에 대한민국은 확 변했는데 권력은 그대로 민정당이 가져갔어요. 이 6.29 선언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는 노태우 씨가 했다고 표면적으로 돼 있는데 뒤에서 연출한 건 전두환 씨입니다. 6.29는 전두환 작품이란 거를 썼던 분이 김성익 씨고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편집하는 걸 조갑재 편집장이 하는 걸 지켜봤는데 그리고 이만한 두꺼운 책이 나왔죠. 제가 어디 갖고 있는데 지금 눈에 안 뜨네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전두환 씨가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그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를 아마 민주당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됩니다. 민주당은 6.29 선언을 6.29 같은 민주당발 6.25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더라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운동권 수준의 사회인식을 갖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재명 씨. 그를 대한민국에 받아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주권자인 시민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이젠 점잖게라도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표현이 호남도 살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어야 됩니다. 광주 사태가 났을 때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 움직였죠. 그때 홍남순 변호사만은 광주의 양심이라고 하는 홍남순 변호사만은 굉장히 온화하고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주사파들은 홍남순 변호사 주장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지금 와서는 홍남순 변호사의 주장대로 광주는 민주화 운동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홍남순 변호사가 옳았죠. 주사파 논리 들어가게 되면 광주는 부정이 됩니다. 홍남순 변호사 같은 시민은 호남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재명 운명은 보이는 거가 되는 거죠. 오늘의 제목은 민주당발 6.25 가능한가?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의 정치개혁번으로 간다. 저희 예측입니다.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나 맞는지도 한번 퍼센트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